아이들이랑 아무리 좋은 습관을 잡는다고 해도 딱 3일, 3일밖에 안 간다면 이게 없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스위치에듀 인가은입니다. 오늘은 습관을 지속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왜 좋은 습관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아이의 흥미에 맞게 정해도 3일 아니면 한 달, 이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걸까요? 바로 내재적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4년 정도 습관을 꾸준하게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그 습관을 꾸준하게 유지해줬던 비결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외재적 동기를 내재적 동기로 바꿨던 계기 한 가지인데요. 이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마의 환경 구성이 필요해요. 제가 썼던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100원 달력입니다. 100원 달력이 뭘까요? 100원 달력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만든 굉장히 간단한 한 달 달력이에요. 1일부터 29일까지 날짜를 적은 다음에 100원 이미지를 각 날에 삽입을 했거든요. 그럼 이 100원 달력을 어디에 썼냐? 제 예전 동영상을 보시면은 아이들과 체크리스트를 정하는 황금 비율에 대한 법칙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하루 계획표를 모두 끝낸 다음 아이들은 100원 달력에 동그라미를 했어요. 아이들이 이 100원 달력에 동그라미를 하면 저는 실제 100원으로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이 100원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야겠죠. 이 100원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간식통을 준비했습니다. 이 간식통은 총 3가지였어요.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간식통 3칸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그날의 100원을 100원 간식통에 있는 간식 하나와 바꿔 먹을 수 있는 제도를 가정 내에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 간식 하나 바꿔 먹는 재미에 폭 빠져가지고 하루 계획표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외재적 동기예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하루 계획표를 시작할 때 내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그렇겠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내가 이 하루 계획표를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삶을 사는 것 말고도 더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바로 100원 달력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 100원 달력에는 단순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도 교육적인 의미 5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100원으로 직접 물건을 교환해보는 물물 교환을 통해서 경제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아이들이 100원과 실제 간식을 1대1로 매치시켜보는 1대1 수대응이라는 수개념도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더 많은 간식을 먹고 싶다면 이 돈을 저축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저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네 번째,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간식을 선택해보는 능동성도 키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걸 꾸준히 하는 것이 즐겁구나라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간식을 주는 의미를 넘어서 이 5가지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100원 달력을 시작했는데요. 그럼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100원 달력은 언제 시작하는 게 적기일까요? 이 100원 달력을 시작하는 적기는 아이가 교환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했을 때입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살과 3살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첫째가 5살, 둘째가 3살이었어요. 물론 저희 둘째가 이 모든 개념을 다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오빠가 했기 때문에 저절로 잘 따라서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좀 교환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싶을 때 이 100원 달력을 함께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저금통을 500원도 아니고 600원도 아니고 왜 300원으로 했는지 아실까요? 아이들에게 목표가 멀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처음에 아이들이 목표를 시작할 때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들도 하루 계획표를 엄마랑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짰다면 분명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날들이 쌓일 때 당연히 아이도 속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이게 조금 더 즐겁게 지켜질 수 있는 도구나 방식을 엄마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방식을 바로 100원 달력으로 제공을 해줬고 아이들이 조금 더 눈에 보이는 목표로 300원까지를 딱 간식통을 만들었었어요. 100원은 하루에 성공만 하면 받을 수 있고 200원은 하루만 더 하면 받을 수 있고 300원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200원에서 눈앞에 고지가 바로 앞에 있다는 걸 아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300원까지 모으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비고치키 이론의 근접 발달 이론에서 착안해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었는데요. 비고치키의 근접 발달 이론을 살펴보면 아이들에게 성취 가능한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아이의 내재적인 동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성인의 역할이에요. 성인이 아이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간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아이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렵다는 생각도 드시죠? 큰 아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간식을 바꿔 먹는 것이 큰 동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저도 저희 아이들과는 간식을 바꿔 먹는 것은 하고 있지 않아요. 간식을 바꿔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아이의 발달 단계나 성향에 따라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정말로 간식을 좋아하고 그걸 바꿔 먹는 거에 지금 흥미가 있고 동기가 생긴다. 그럼 당연히 간식을 하셔도 되죠. 그런데 아이가 점점 나이가 찰수록 7살이나 초등학생이 될수록 더 이상 간식으로는 동기가 채워지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그때 아이에게 용돈통을 모을 수 있는 아이만의 용돈통을 만들어줬어요. 그 용돈통에 아이가 100원, 200원, 300원 그리고 저와 함께 문제집 한 권을 다 풀면 1000원과 같은 이런 규칙을 함께 정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이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아이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이것 또한 외자적인 동기가 내재적인 동기로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자기가 모은 돈으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사도록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책 사기,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가기 전에 간식 스스로 사기, 친구 생일 선물 사기, 이런 것들을 모두 아이의 용돈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와,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모았던 용돈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작은 100원의 힘으로 아이의 경제 개념과 아이의 습관까지 함께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